20살, 아름다운 청춘의 시작. 청소년의 울타리를 벗어나 성년이 되어 만나는 모든 것이 처음이 되는 순간. 낯선 길이자 기대로 가득한 이들에게 마음 한 잔을 선물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에 위치한 원불교 삼동원. 고요한 훈련 도량에 젊은 활기가 넘쳐난다. 3박 4일간 훈련에 입선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총 23명의 고3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제 막 수능을 마치고 자유를 만끽하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바쁜 날.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 먼 곳을 찾아왔을까? 잠시 자세를 좀 가다듬으시고 우리 교당에 사는 것처럼 청정한 마음을 모으는 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한 윤리와 보물과 조화를 다 갖춘 반갑습니다. 일단 담임 교무를 맡게 된 대학원대학교 예비교무 임동진입니다. 3박 4일 동안 1단을 포함한 모든 우리 친구들 재밌고 즐겁고 신나게 함께 즐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 평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훈련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흔좀 받는 사. 그러니까 스승님한테 큰 높으신 스승님께 받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것처럼 딱 종이 치면은 3타를 칩니다. 3타를 치는 동안에는 잠시 이렇게 행동과 마음과 말을 멈추고 자기의 마음을 바라보는 유무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4시간 정시에 칩니다. 지금이 4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5시에도 칠 것이고 6시에도 칠 거예요. 그래서 4시간에 이렇게 범종이 울리면은 잠깐 행동을 멈추고 대화를 멈추고 잠시 마음을 바라보는 게 이 삼동원 돌량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낯선 공간, 낯선 인연들과의 어색한 시작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자신을 열어 보이며 3박 4일간 동고동락을 함께할 이들과 하나가 되어본다. 훈련을 참여하게 된 동기, 훈련에 임하는 자세들을 이야기하는 이들의 표정 속에 같은 20살, 그 동질감으로 서서히 마음의 벽을 허물어 간다. 훈련원에서는 모든 일상이 다 공부거리다. 식사를 하는 순간에도 이 식사를 위해 수고로운 많은 은혜로움에 감사한다. 설거지를 하면 깨끗해지는 그릇처럼 항상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고자 오늘도 자신을 바라다 본다. 그 미션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의 네, 그 이제 첫날 스트레스를 부탁해라는 시간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만난 친구들의 그런 이제 어색함을 풀어주기 위해서인데 어색함도 번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번뇌를 어떻게 편안하게 해소를 시켜주느냐
관건인데 그 관건 이제 스트레스 부탁해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서로 알아가기도 하고 서로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을 의도를 한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임이라든지 보통 아니면 또 이제 자연스럽게 춤을 통해서 서로 이제 커플 댄스를 통해서 좀 더 친밀감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하니까 확실히 이제 어색함이 금방 풀리고 친해지는데 순식간에, 그리고 또 이제 같은 나이대들이 모인 그런 훈련이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그런 어색함이라는 번뇌를 없애주는데 의도한 바에 따라서 잘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피드 퀴즈, 말로 설명은 예전에 이제 가족오락관에서 했던 것들, 몸으로 말해도 이제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퀴즈를 맞추려고 하는 욕구를 더 불러일으킴으로써 좀 더 팀워크, 또 이제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더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몸으로 표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진리가 또 언어가 끊어진 자리를 바탕을 해서 이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해주면서 살짝 이제 교리적으로도 조금씩 언급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 말해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또 의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대정경 수행품 1장에 이렇게 대종사님이 다 밝혀주십니다. 일상생활 요법을 조속으로 외우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바로 그 일기를 어떻게 쓰는지로 접근했을 때 그게 와 닿을까 이런 고민을 일단 해봤습니다. 그냥 내내 그동안 일기를 안 쓰던 친구들에게 이런 원불교 일기법이 있으니 그냥 일기를 써봐라. 갑자기 그것이 와 닿을 수 있을까? 저에게 되물었을 때 쉽게 그걸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출발점, 왜 이 일기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일기를 쓰면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지 이런 것을 명료히 알게 되면 필요성을 느끼게 되니까 스스로 이제 일기를 써보게 될 마음이 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접근을 좀 해봤고요. 저에게 한번 되물어 봤을 때 내가 일기를 쓴다면, 원불교 또 일기법대로 일기를 쓴다면 도대체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다시 근본부터 한번 되물어 봐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서원이다. 쉬운 말로 일반 그 학생들에게는 자기 꿈, 목표, 자기 일생의 계획, 비전,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게 하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일기를 쓴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가 이루고 싶은 간절한 뭔가가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것이 정리가 됐을 때 그거의 바탕에서 그런 계획들을 매일매일 내가 실천했는지, 그걸 계획대로 실천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나의 느낌들, 잘 되었을 때 또 못 되었을 때, 이런 이제 원리로 접근해 볼 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원불교 일기법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리 전반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대종사님께서는 명료하게 개교의 동기에서 우리 원불교인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원불교에 다니고 있고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인지를 명료히 밝혀주셨고, 그런 목적, 곧 파란고의 제 생명, 어떤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고통받고 있는 나 자신이 실제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비전이 우리 교전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먼저 큰 뜻을 가져야 된다.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작은 나의 욕심은 좀 내려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큰 비전을 보고, 꼭 사자를 잡으려는 포수가 작은 토끼나 어떤 다른 꿩 같은 걸 보고 욕심을 안 내듯이 그런 큰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교리를 편제를 해 놓으신 거죠. 이런 이제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 시기의 이 학생들도 상당히 이제 와닿지 않겠는가. 그래서 먼저 일기법으로 접근하기 전에 이들의 꿈과 서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먼저 안내를 해줘 보니까 저도 느낌이 있고 그 친구들도 느낌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꿈과 소원을 먼저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단계고, 그러면 내 꿈이 이렇다. 아직 명료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먼저 생각을 해보게 하고, 다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래도 이 원불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것인 만큼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한 꿈을 넘어서서 이 꿈이 세상에도 어떠한 유익을 주는 꿈인가, 또는 그런 꿈이 아직은 100% 발현이 안 됐다면 그런 꿈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대종사님 말씀을 잘 이렇게 전달을 해서 꿈을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 꿈을 실천해 갈 것이냐, 이거는 우리 교법에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일생의 계획을 이렇게 한번 탁탁 잡아보고 나서 거기에 바탕에서 그러면 이것을 내가 실천을 했나 안 했나, 이런 내용을 유무념 대조를 통해서 자기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일기를 써서 유무념을 공부를 하고 단순한 습관 고치기가 아니라 막연한 습관 고치기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내 꿈과 내 비전을 위해서 이러이런 내용을 하면 내가 발전을 하겠구나, 이러이런 내용을 내가 유무념을 정해서 노력을 하면 나의 인격이 성숙되겠구나, 이러이런 내용들을 내가 열심히 그 유무념을 잡아서 공부를 하면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유무념 조항으로 잡아서 실천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본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원불교에서 유무념 공부할 때는 처음 듣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실은 쉬운 말로 이겁니다. 내가 마음을 챙겼느냐, 마음을 놓쳤느냐. 마음을 잘 챙겼으면 유념, 내가 마음을 놓치거나 방심을 했으면 무념, 곧 생각 없을 무자니까 생각이 없이 행동했으면 무념이 되고, 내가 생각 있게 마음을 챙겼으면 유념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내가 이런 훈련에 참여해서 10분 전에는 참석을 해야지 했는데 막 친구들하고 잡담하고 놀다 보니까 마음을 놓쳐서 10분 전에 참석을 못하고 늦게 갔다. 그러면 일단 무념이 되겠고, 마음을 챙겨서 10분 전이네, 일찍 가서 먼저 자리를 정돈하고 앉아야지, 이렇게 해서 마음을 챙겼으면 유념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명료하게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이 마음을 닦는 법을 수행편 그리고 또 수행품에서 밝혀주고 계시는데, 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지극히 미묘해서 묘해가지고 잡으면은 딱 마음이 있어지는데 놓으면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 마음을 잡아서 챙기지 않고 어떻게 이 마음을 닦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공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해가 뜨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 고요함과 청정함이 가득한 시간.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며 명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깊은 내면의 자신과 마주한다. 식구는 말 그대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하룻밤을 같이 보낸 이들은 젊은 청춘들답게 어제의 어색함은 다 잊고 오랜 식구인 양 함께하고 있다. 자, 이제 믿음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세 자리 맞죠? 제가 군대에서 교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불확실한 미래다. 그랬을 때 다행히도 청소년국에서 저에게 고3 훈중훈련이라는 이제 좋은 기회를 통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줬는데요. 그런 젊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우리 고3 학생들과도 한번 나눠보고 또 방향을 제시해주고 싶었다. 이게 가장 큰 저한테 동기부여였고 이 강의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고3 우리 학생들한테 제시하고 싶었던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이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선택을 할 때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 이제 원불교 그리고 그 원불교의 이제 마음 공부법 이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소개해주기 위해서 원불교 기초 교리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그 기초 교리를 내 미래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인생 각본을 이렇게 쓰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아이들의 반응은 실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법과 대조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식별이 되었는데 피드백은 굉장히 내가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미래에 어떤 삶으로 내가 꾸려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꾸려나가는 핵심의 원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해봤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그 행복을 나누는 것이 원불교가 추구하는 가치다. 그러면 그 행복을 어떻게 내가 맞이할 것인가 했을 때의 방법을 이제 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하는 폭이 넓었고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교무님들이 이미 이 고3 학생들을 굉장히 법으로 단련을 많이 시켜서 보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하는데 매우 좀 용이했다, 쉬웠다. 그리고 어떤 교리를 설명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항상 청년들을 대할 때마다 느낀 거지만 결국 삶 속에 밀접하게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실행하고 있는가를 확인만 시켜주면 되더라 하는 이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원불교입니다. 원불교에서 만난 여러분들 고맙고 원불교 최고 지도자인 종법사를 지내시고 교단의 큰 어르신으로 이번 훈련에 특별히 훈증을 해주신 좌선 상사님. 그러면 무엇은 사라지고? 매년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삶의 지혜와 방향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다. 그것이 계획이에요. 여러분 반가워요. 또 반갑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여러분들 한없이 소중해요. 내 이 소중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는가 모르겠어. 지금 물론 많은 학생들이 있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참 이런 진리 신앙에 뿌리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한참 놀려고 할 텐데 지금 놀지 않고 여기 훈련까지 온 그 마음이 또 그런 자세가 장차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한없이 소중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여러분들이 잘 자라서 여러분의 성공을 여러분이 좋은 직장 만나서 여러분 개인 전도에 그저 호구지책 면하고 먹고 입고 사는 그런 정도로 여러분을 바라보들 아니에요. 그런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장차 더 기량을 다듬고 또 수행 신앙을 열심히 해서 장차 가는 곳마다 지도자적 위치에서 일을 해주기를 내가 바란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지도자적 역치에서 일을 해주기를 바래.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활동을 앞으로 잘하면 세상이 엄청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도 역량을 발휘하지 않으면 세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 무슨 하느님이, 부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인간 세상을 만들어가 주조해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연사를 제외한, 이 자연현상을 제외한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고 다니지, 사람 아닌 그 무엇이 만들고 다니는 것이 절대 아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세상을 극락을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이 이 극락을 지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서 우리나라를 아주 1등국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들어서 우리나라를 아주 형편없는 나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은 엄청 좋은 세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일러서 대종사님께는 개벽시대라 그러셨어요. 개벽시대. 개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개벽? 응? 응? 꽂힌다? 고친다. 고칠 개자가 아니고 10개자예요. 10개 열릴 벽. 10개 열릴 벽. 그래서 개벽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데, 동천에서 해가 떠오르지. 그러면 무엇은 사라지고? 어둠은 사라지고 대낮같이 밝음이 오지 않으요. 그것이 개벽이요. 그 훈련 이튿날 오전에 좌선 상사님께서 오셔서 수능이 끝난 그 친구들한테 어떤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단어는 개벽 지도자였어요. 개벽이 10개자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개벽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갖춰야 할지를 5가지 정도 이렇게 항목 나눠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들도 다 너무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겠다, 다른 사람한테 유익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 저는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수능 전에는 수능이라는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날 D-Day 이렇게 적어놓고 막 이렇게 힘들게 막 가는데, 이제 끝나니까 뭔가 허무함도 있고 이제 시간도 많아지니까 너무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몸도 그냥 나태해지고 마음도 나태해지고, 그 좌선 상사님께 이렇게 마음이 게을러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이제 여쭤봤는데, 좌선 상사님께서 지금 청소년기에 너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내일 이 똑같은 시간일지라도 지금의 이 시간과는 다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게으름을 피울 그런 겨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듣고 보니까 또 지금 이 순간도 엄청 소중한 순간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매 순간순간을 더 열심히 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개벽시대! 활기찬 오후 시간, 따스한 햇볕이 삼동원 앞마당을 비추고 있다. 새벽부터 시작된 훈련 일정이 혈기왕성한 청춘들에게는 고난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자연을 벗삼아 스승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찾아왔다. 아홉 마리 전설이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들 않아. 몇 군데 안 돼. 원기 101년 좌산 상사님과 함께하는 희망숲 고3 훈중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래의 원대현 원청의 희망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입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미래의 예비 대학생으로서 새로운 전환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마음 공부에 더욱 힘주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는 마음 수업이나 오픈챗 전환, 무브먼트 전환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학생들과 소통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내 삶의 새로운 주체성과 자발성을 고양하고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값이 20배, 100배로 올라가요. 쌀값이. 다 노동력이니까. 그런데 이런 기계들이 있어서 쌀이 지금 우리가 그 싼 가격에 먹을 수 있어요. 쌀 가게가 있으려면 가게주인도 있어야 되고, 농부님이 계시려면 농부님의 부모님도 계셔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농부님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 쌀한 톨이 존재하려면 있어야 하는 수천 가지의 존재가 있어요. 지난 시간 동안 군인들과 함께 마음 공부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청년들과 함께 공부한 시간이 많았었는데, 그때 보면 군대 오기 전까지 대학 입시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오직 이 대학 입시 준비로 그 모든 문제 생각들을 거기에 가지고 있다가 처음으로 삶에 대해서, 내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그 이후로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의 가장 큰 그 고민의 주제는 뭘까 보니까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도 행복. 그러나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키워드는 우리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다. 근데 마음 공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데에서, 그리고 뭐 길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짧게 꾸준히 오랜 시간을 반복해 가는 것, 그것이 마음 공부의 키포인트라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오늘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연들이 앞으로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삶을 다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다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뿌리에서 이제 가지가 뻗어가는데, 세상에 많은 명상법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뿌리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핵심은 대종사님께서 정신 수양 공부의 목적에 이렇게 잘 밝혀주신 것 같아요. 그 원리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나머지 뭐 자세나 뭐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서서히 알아가도 충분하다 생각이 들어졌고, 그것도 너무 힘들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1분이라는 시간 동안도 충분히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원불교의 가장 핵심은 신앙과 수행의 두 개를 함께 병진해 가는 것인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사은사상이 아닌가, 사은사상의 가장 핵심은 감사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오늘 강의에 있었던 것처럼 이미 세계에서는 이 감사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이미 대종사님께서 100년 전에 천명해 주신 이 은혜의 사상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실천해 가는 길이 이 감사일기, 감사합니다라는 이 표현에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어릴 때 춤을 너무 좋아해서 기르고 있는데, 저는 아버지가 교무님이신 저는 원친이에요. 그래서 뱃속부터 원불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집에서 가까운 홍색교장을 다녔어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착하긴 한데 공부 잘하는 모범생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교실 밖에서 나의 춤을 보여주면서 그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더 나가고 그러면서 더 큰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강연을 할 때 제가 뭐 강연자라고 생각을 해서 무겁게 온 게 아니라 먼저 저한테 추천을 해주신 교무님께서 그냥 내가 대학교 선배라고 생각을 하고 후배들한테 조언을 해주듯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뭔가 올바른 가치관으로 대학 생활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점을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소 지루했을 수도 있어요.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밥 먹고 나서 듣는 강연이라 조금 졸려하긴 했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하지만 너무 다수에 맞춰진 강연이 되다 보면 정말 얻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못 얻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뭔가 약간 초점으로 맞춰주고 싶었고 왜냐하면 그 절대 다수인 친구들 사이에서 사실 정말 많이 느끼고 집에 가서도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친구들은 몇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가져가지 않으면 강연이 너무 가볍게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장에 돌아가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라고 장담하지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맞다. 그때 신성에 고3훈련 갔었을 때 그 누나가, 그 언니가 얘기해줬었지. 그래 맞다. 그런 방법도 있었어. 그 언니 그렇게 했었대. 나도 이런 방법으로 해야겠다. 제가 오늘 강연에 왔었을 때 어떤 대단한 사람이어서 온 게 절대 아니잖아요. 저도 제가 무용하고 있는 거에서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은 다 완벽한 상태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하나하나씩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대중들한테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전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 나 자신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지켜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연을 하게 되었고 정말 사실 저 친구들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저 친구들 되게 많이 행운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제가 강연 제목에 써놨듯이 끌림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조력자가 돼서 도와준 게 아니라 물론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지만 제가 끌렸던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와서 뺑뺑 돌아왔지만 저 친구들은 오늘을 기회로 뭔가 변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정말 힘든 것들을 밑바닥까지 그것들을 땅을 쳤을 때 그래야지 이게 정말 간절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라는 거를 몸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원불교만 처음에 다니지는 않고 조금 더 방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방황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방황을 하자면 언젠가는 방황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주어진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애를 어렸을 때 많이 못 해봤으면 나중에 커서 늦바람이 들어서 연애를 많이 한다든지 또 내가 예전에 많이 못 먹었는데 폭식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많이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원불교만 보지 않아도 충분히 저 친구들이 인연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었을 때 정말 다 느끼고 그때 찾아와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평소에 그냥 꾸준히 다녔지만 별로 감흥 없는 친구보다는 정말 내가 간절하게 느껴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구나 라고 느꼈을 때 찾아오면 훨씬 더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 선후배 간 건데 이거는 그냥 짧게 이번 훈련에는 지도교무들과 함께 20살을 먼저 보낸 든든한 선배들이 도우미가 되어 함께했다. 아까 뭐 소극적인 성격 그거를 고치고 싶다 했는데 멘토들로 활동한 이들에게 이번 훈련은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제가 이번에 고3 훈증훈련에서 그 단의 교무님의 밑에서 멘토 아이들을 이끄는 멘토 역할을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 하기 전에는 좀 걱정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좀 기대보다는. 왜냐면 아직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지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좀 그런 뭔가 걱정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애들을 정말 잘 이끌 수 있을까? 그리고 내년에 이제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가거나 이제 어쨌든 성인이 되는 그런 건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잘 이끌 수 있을까? 원불교를 계속해서 애들이 좀 더 한 걸음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더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3박 4일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뭔가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아이들의 그런 밝은 모습을 보고 나니까 사실 진짜 밤마다 저희 임원 선생님들과 많이 울었거든요. 아, 아이들이 이렇게 밝구나. 저희보다 훨씬 더 밝고 오히려 저희가 막 에너지를 아이들에게 더 쏟아야 되는데 저희가 더 힘을 얻어가는 느낌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찬바람에 길은 넓고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을 관리할 생각만 했지 얘네들한테 뭘 배워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 첫날 훈련 밤에 바로 내가 정말 오만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꿈을 자신 있게 말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나도 저 나이 때는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 달라진 것도 없는데 왜 지금은 내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가 싶어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됐고 오히려 동생들한테도 많이 배울 점이 많았었고요. 저는 1순위가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2순위는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홧김에 나오는 말.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바로 화해하고 사과하고 본심은 이게 아니었다. 원불교 중앙총부 대각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전라북도 익산에 법의 터전을 마련하시고 많은 선진들이 공부했던 공간 3일간의 마음 공부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의 훈련 감상을 적어가고 있다. 반갑습니다. 식은 생략하고요. 인산 조정중 종사님이세요. 늦게 도착해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도 했지만 교무님과 멘토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모두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금방 친해지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마음 수업을 통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원불교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고 영상 수업을 통해 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물질 문명이 정신 문명으로 크게 전환되는 때문에 개벽 시대죠. 이 시대에 이제 새 부처님으로 오신 소태산 부처님 회상이 우리 회상이에요. 영산의 옛 인연이라는 것은 그때의 불법의 인연이 여기서 다시 한번 불법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런 뜻으로
영산의 옛 인연이 서로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깨달음이 가장 근본이에요. 근본. 조목사님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절 올리겠습니다. 합장 인사. 저희가 함께 훈련을 다짐하면서 조목사님께 큰 노래 공연을 한번 올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 가득히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 세상 같이 만들어가요. 그 친구들하고 교무님들과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또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제가 행복하게 훈련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의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좌선 상사님과의 만남이었는데 그 좌선 상사님께서 이제 개벽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덕목과 제가 저를 대조해 보면서 앞으로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기회가 되어서 전원 상사님께 이제 수능이 끝난 후에 나태한 몸과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전원 상사님께서는 청소년기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고 그 내일의 이 시간도 지금의 이 시간과는 다른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 전에 남는 시간을 헛되이 보냈던 저를 반성하였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리고 지금 이 발표를 하는 순간 매 순간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이 순간이 감사하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해이해졌던 생활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갈팡질팡하던 마음이 차차 정리가 되어 마음속의 고민들을 해결하기 쉽게 변하였습니다. 마음이 정리가 되자 제 마음속에 있던 가장 큰 문제인 진로 선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 남는 건 수업에서 강의 중에서 감사하기를 배운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공기나 물, 밥 이런 것들이 저에게 당연한 게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 건지 느낀 시간이었고 또한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신 부모님 그리고 힘들 때 옆에서 이렇게 응원해준 친구들 그리고 친구들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도 이렇게 강의해주신 교무님 그리고 저희를 항상 잘 챙겨주신 멘토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떠들고 웃고 즐겨줬던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를 훌륭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스승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이 심사, 마음으로 모시는 스승이 꼭 필요하다. 이제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은 심사도 있고 심오도 있고 그런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심계 나는 이것은 반드시 지킨다 하는 자기만의 결심 그걸 이제 계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려서 다시는 안 간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목을 뱉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결단이 아니면은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 종보사님 고3 오로지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을 이들. 20살에 만날 세상은 때론 설레고 때론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20살의 첫 단추를 훈련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만난 이들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삶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3박 4일 스승님의 따뜻한 지도와 선배들의 격려와 함께한 친구들의 우정은 큰 울타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난 자신의 마음. 무궁무진한 삶의 보고인 각자의 마음을 잘 키우며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